이제 산술기하 평균 이야기 조금만 다시 하고 진행할게요. 산술 평균이 뭐였어요? 산술 평균. 평균값 잡는 거. 더하기에 대한 평균을 가지고 산술 평균이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기하 평균. 그렇지. 기하 평균은 곱하기에 대한 평균을 기하 평균이라고 했어요. 산술 평균은 2분의 a 더하기 b였고요. 그다음에 기하 평균은 루트 a b였어요. 그래서 여기 항상 이렇게 됩니다. 언제? a가 양수고 b가 양수일 때. 그리고 단 해가지고 a는 b일 때, 일 때 등호 성립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죠? A는 B일 때 등호 성립합니다. 이 조건이 엄청나게 많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조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당연히 기본으로 이것도 전제. 그러니까 이런 거 놓치기 쉬운 애들은 그냥 별표를 쳐줄게. 그러니까 이렇게 총 세 등분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산술기하 평균이라는 거는 전제가 필요하고요. A랑 B가 다 양수일 때라는 전제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산술 평균이 기하 평균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요 라는 결론. 그지? 그 다음에 여기서 등호는 언제 성립합니다? 여기 있는 요 녀석이랑 여기 있는 요 녀석이랑 뭐 할 때? 같을 때 성립합니다. 여기 있는 요 녀석이랑 여기 있는 요 녀석이 뭐 할 때? 같을 때 등호 성립합니다. 여기까지가 산술 기하 평균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케이? 산술 기하 평균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머리 여기인가 어딘가에서 계속 떠다녀야 돼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애입니다. 알죠? 한번 볼게요. 산술 기하 평균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느냐, 일단은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두 수가 다 양수라는 전제가 깔려 있을 때 합이 일정한 경우, 합이 일정하다는 건 합값이 주어져 있다는 뜻이야. 합이 일정한 경우에 곱을 구할 수 있어. 그 다음에 반대로 곱이 일정한 경우에 뭘 구할 수 있냐면 합을 구할 수 있어요. 정확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봐. 합이 일정하다라고 한다면 합이 일정하다. 이 값이 그냥 어떤 상수값이었어 라고 생각한다면 곱의 최대값을 구할 수 있는 거고요. 곱의 최대값을 구할 수 있는 거야. 다시 곱의 뭘 구할 수 있다? 최대값을 구할 수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곱이 일정, 얘가 일정하대.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서 합의 뭘 구할 수 있다? 합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라는 생각 정확하게 해줄 수 있으면 됩니다. 이게 산술기하 평균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쟤는 이해 안 됐다. 아니 쟤는 내가 이해 안 됐다. 보면서 이해할게요. 다시 이게 되게 중요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이런 거야. 지금 식 자체가 뭐밖에 없어. 2분의 a 더하기 b 이렇게 있잖아. 근데 얘가 루트 a, b 이렇게 돼 있었어. 그러면은 여기서 a 더하기 b라고 하는 이 값이 있어요. a 더하기 합이잖아. 얘가 합. 그지? 그거 이쪽으로 넘겨봐. 그럼 이렇게 해서 2 루트 a, b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곱 값이 두 개 곱한 게 지금처럼 곱한 게 1이다, 뭐 곱한 게 2다, 곱한 게 3이다 이런 식으로 곱을 주는 경우가 있어. 그런 걸 선생님 지금 곱이 일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곱이 일정하다. 오케이? 곱 자체가 일정한 상황이었을 때는 뭘 구할 수 있어? 합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합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되나요? 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뭐가 일정할 때? 합이 일정할 때. 그러니까 이번에는 반대로 가봐. 양변 제곱해봐. 뭐가 돼요? 4분의 a 더하기 b 요거 전체 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여기 얘가 지금 a, b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합이 일정한 경우 합이 얼마다라고 이렇게 나한테 줘버리잖아. 합이 얼마다라고 줘버리잖아. 그럼 나는 그걸 가지고 뭘 구할 수 있어요? 곱의 최대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합이 일정한 경우 곱의 최대값을 구할 수 있고 곱이 일정한 경우는 합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절대 부등식입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절대 부등식이라고 하는 거는요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에요. 여기는 얘는 최대나 최소를 구할 때 많이 활용이 됩니다. 오케이? 다시 절대 부등식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절대 부등식 중에 이름 붙은 애가 딱 두 개가 있어요. 딱 두 개. 첫 번째가 뭐냐면 지금 말하는 산술 기하 평균이라는 애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거든. 이름 붙어있는 애들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얘네들은 어떻게 활용되느냐, 최대나 또는 최소를 구하고 싶을 때, 최대 또는 최소를 구하고 싶을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일단은 기억해놔요. 그렇죠? 봐봐, 전체적인 최대 최소 문제라고 생각해요. 최대값이나 혹은 최소값이 궁금합니다 라는 그런 문제 중에서
이런 문제들이 있겠다고 생각했을 때 그 문제의 한 90% 이상이 80% 정도, 80%라고 할까? 80% 정도 이상이 뭐의 문제냐면 함수의 최대 치수 문제예요. 오케이? 나머지 20% 이하 정도가 뭐냐면 이하 3. 이거예요. 절대 부등식을 이용한 최대 치수 문제라고 생각하면 절대 부등식을 이용한 최대 치수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오케이? 근데 지금 단원에서 너희가 배우는 게 절대 부등식이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최대 치수 문제는 100%라고 해도 괜찮겠지. 100% 절대 부등식을 이용한 문제입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요번 시험 범위가 너희 시험 범위가 요게 들어가잖아, 그지?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퍼센트 비중으로 절대 부등식을 이용한 최대 치수 문제를 너희가 만나게 될 겁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선생님이 말했던 요 퍼센트는 전체 수학 비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수능에서도 20% 이상은 얘가 나올 수 있다고 꼭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산술 기하 평균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니? 활용도가 굉장히 꽤 높은 편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 절대 부등식을 이용한 최대 최소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야. 합이 일정하면 곱에 뭘 구할 수 있다고? 최대를 구할 수 있다고. 곱이 일정하면 합에 뭘 구할 수 있어? 최소를 구할 수 있어. 나는 이 생각을 반드시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알았죠?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선생님이 A, B 이렇게 돼 있으면 요거 읽는 방법 4가지 설명해 줬니? A는 B보다 커. A는 B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 또 B는 A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까지 설명했고 또 A의 최소값은 B다. 이거 설명했니? 말 안 했어? 안 했어? 그래서 얘기하고 갈게요 그럼. 그래서 봐봐. A는 B보다 크거나 같다는 요 부등식을 읽는 방법은 총 몇 가지가 있냐면 4가지 있어요. 얘를 읽는 방법 몇 가지 있다고? 4가지 있다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A는 B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읽어도 괜찮죠? 주어가 누구야? A야, A.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어가 B라고 생각하면 B는 A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읽어도 괜찮겠죠? 이것들은 이제 보편적으로 읽는 방법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좀 특별하게 읽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A의 최소값은 B다. A가 가질 수 있는 최소값은 뭐다? B다. 그러니까 봐봐.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 이건 다시 말하면 X의 최소값은 3입니다. 그치? 최소값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야. 다음 4. B의 뭐는? B의 최대값은 뭐다? A다. 이렇게도 읽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절대 부등식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는 얘가 부등호로 딱 돼 있고 여기는 얘가 이렇게 돼 있는 이 상황을 절대 부등식이라고 하잖아. 이게 항상 성립할 때 절대 부등식이라고 하잖아. 그 중에서 얘를 줬어. 그럼 나는 얘의 최대값을 구할 수 있는 거고 얘를 줬어. 그럼 여기는 얘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는 거야. 라는 이 형태의 생각을 정확하게 잘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절대 부등식을 활용하는 파트예요.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거랑 그렇지. 지금 이 얘기가 지금 이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합이 일정하되 여기는 얘가 일정하되 그럼 나는 여기는 얘의 최대값을 구할 수 있는 거잖아. 그렇지? 얘의 최대값. 여기는 곱이 일정하되 그럼 여기는 곱이 일정한 거니까 나는 합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게 절대 부등식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절대 부등식을 활용하는 방법은 사실 이 파트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하는 거는 여기는 조건 부등식은 여기는 요 정도만 생각해주면 되는 거거든. 절대 부등식 활용하는 건 이쪽으로 활용하는 게 가장 어감이 딱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요걸 자꾸 놓치기 때문에 최대 치수에 대한 그 활용이 잘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됐습니다. 한번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봐봐. 자, x가 양수고 y가 양수다. 둘 다 양수란 조건이 없으면 절대로 산술기하 평균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기하 평균이라는 애 때문에 그래요. 여기 애 때문에 둘 다 양수여야 합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 조건이 있나 없나 꼼꼼하게 살펴보고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고 싶으면은 우리 머릿속에 이미 이런 게 떠오르는 거야. 봐, 요만. 최대 치수가 궁금하구나. 그럼 최대 치수는 함수의 최대 치수 아니면은 절대 부등식이라고 했는데, 오케이? 다시 함수의 최대 치수 아니면 절대 부등식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얘가 보니까 지금 이건 함수는 아닌 것 같아. 그렇지? 그렇지. 절대 부등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라는 것 같아. 그럼 절대 부등식에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2가지 종류가 있는데 산술기하 평균이랑 표시 슈바르츠 부등식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배운 건 산술기하 평균밖에 안 배웠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뭐만 떠올리면 되는 거야? 산술기하 평균만 떠올리면 되는 거야. 오케이? 산술기하 평균이 떠올랐다면 여기까지 얘 그럼 합이 일정한가? 곱이 일정한가? 이걸 바라보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뭐야? 곱이 일정하죠? 곱이 일정하니까 합의 뭘 구할 수 있겠어? 최소값을 구할 수 있겠지. 아, 딱 맞아 떨어지잖아. 그지? 이 상태로 뭐 해주면 되는 거야? 산술기의 평균을 써주면 된다. 써줘 그냥. 2x 더하기 3y의 최소값이 궁금했지? 그러면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을 가지고 뭐 해달라는 거야? 산술기의 평균 써달라는 거야. 오케이? 여기 있는 얘를 내가 2로 나눴어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서 루트 2x 곱하기 뭐가 됩니다? 3y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냥 그대로 들어가면 돼요. 여기 요 녀석이랑 요 녀석 그대로 들어가면 됩니다. 저게 1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xy가 1이라는 거지. xy가. 아, 네. 그지? 그러니까 여기 얘는 뭐겠어? 루트 6이었을 거야. 됐어? 왜요? 여기 x랑 y가 아, 1이잖아. 여기 6이잖아.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은 얘의 뭘 구할 수 있겠어? 최소값을 구할 수 있겠네? 그 최소값은 얼마겠어? 2루트 6입니다.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런 식으로 활용되는 게 산술 기하 평균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렵지 않죠? 다시 두 번째 문제로 가볼게요. 두 번째 문제. 여기다 쓰자. 저 다 써야 돼요, 이제? 필요한 부분을 갖다 썼으면 좋겠어요. 이게 다 중요한 얘기들이라서. 이걸 어떻게 요거만 풀고 그다음 쓸 시간 줄게요. 봐봐. 여기는 얘 이건 뭘 줬어 나한테? 합에 뭘 줬어? 합의 값을 일정하게 줬지. 근데 내가 지금 궁금한 게 곱인데 사실 얘의 최대값이 궁금하긴 하지만 얘랑 얘랑 곱한 걸 내가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얘랑 얘랑 곱한 거는 뭐겠어? EXY지. 그러니까 두 배만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충분히 식 변형 가능하겠지. 그러니까 얘랑 얘를 가지고 산술기의 평균을 한 번만 써줘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랑 얘를 가지고 써주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x라는 애랑 누구랑 EY라는 애를 가지고 산술기의 평균을 써주세요. 이렇게 되면서 얘는 루트 뭐가 되겠어? EXY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는 얘가 얼마구나? 얘가 16이구나. 그럼 이만큼이 얼마구나? 8이구나. 그럼 이거 양변 제곱하니까 64 되면서 EXY 이렇게 되겠죠? 약분하니까 얘가 얼마구나? 30이구나. 아, XY의 최대값은 얼마였구나? 32였구나. 아, 얘의 최대값은 32.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산술기하는 절대분동식은 이런 식으로 활용됩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됐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정리하고 다음 문제 한번 유제 문제 2개 풀어보세요. 자 봅시다.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되게 쉬워요. 잘 봐봐. 일단 8번 보면은 여기서 얘 양수 이런 조건이 없으면 산술기하는 쓸 수가 없습니다. 기본 전제 조건이 돼야 돼요. 둘 다 양수일 때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얘 나한테 곱을 줬고요. 여기는 얘랑 얘 최소값이 궁금하고 그때 xy 값을 구해주세요. 이런 건 아직 안 해봤으니까 요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봐봐. 자 이번엔 곱을 줬어. 그다음에 여기 얘 최소값이 궁금하대. 그리고 둘 다 뭐래? 양수래. 이런 상황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나는 자연스럽게 산술기하 평균이 떠오르는데 어떤 애랑 어떤 애에 대한 산술 평균과 어떤 애랑 어떤 애에 대한 기하 평균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될까? 그게 첫 번째일 거야, 당연히. 여기서는 이게 x랑 y였잖아. 그러니까 x랑 y를 써주면은 이건 지금 더하기 해서 지금 2 이렇게 된 거고 여기 루트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 지금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러면 x, y 쓰면 얘의 최소값을 구할 수가 없겠지. 맞아요? 여기는 얘의 최소값이 궁금하니까 얘가 x였으면 좋겠고 얘가 2y였으면 좋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리고 여기는 얘도 내가 지금 x랑 y에서 여기다가 2 곱해버리면 좀 편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됐나요? 그래서 여기는 얘에다가 뭐라고 써주는 거고 x, 여기다가 2y 이렇게 써주는 거고 여기도 지금 x, 여기다 2y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됐습니다? X에 2Y 했잖아요. 얘의 최소값이 궁금한 거니까 이 세팅을 맞춰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 네.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얘를 이쪽으로 넘긴다고 생각해봐. 그럼 얘는 x 더하기 뭐가 되고요? 2y 이렇게 될 거고요. 2배 이렇게 될 거고 루트 해서 2xy죠. 그 2xy가 얼마겠어? 1이겠네. 네. 됐습니다. 그러니 여기 얘 값이 얼마가 되고요? 2가 되고요. 얘 최소값은 얼마군요? 2군요?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다. 맞아? 얘 최소값은 2가 됩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그럼 그때 xy 값 구해주세요. 잘 봐봐. 산술기하 평균에서 중요한 거 뭐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된다. 밑에 별표 쳐놓은 거 있었지? 단. 그지? 단. 누구랑 같을 때? 얘랑 같을 때. 얘랑 이렇게 같을 때. 그때 등호가 성립합니다. 그거 외에는 전부 다 얘가 크다고 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랑 같을 때야. 같을 때. x랑 누구랑 같을 때? 2y랑 같을 때. 오케이? 지금 x 더하기 2y가 얼마인 상황인데? 2인 상황인데 x랑 2y랑 같다면 얘네들 각각 몇이었겠어? 1이었겠죠. 왜요? x랑 2y가 더한 게 2잖아. x 더하기 2y가 2잖아 지금. 근데 x랑 2y가 같대.
아니 x 더하기 2y가 이해됐어요. 이거든. 근데 x랑 2y랑 뭐가 돼? 같대요. 얘랑 얘랑 같은데 더하면 2래. 그럼 얘는 얼마겠어? 1이겠지? 얘도 얼마겠어? 1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누가 갔다 그랬어요? 너가 필기해놨어요. 거기다가 산술기하 평균 밑에다 단 해놓고 뭐라고 했어? 똑같을 때. 그러니까 A랑 B랑 같을 때 등호 성립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이해를 한번 해봐요. 증오가 성립한다고 나와 있어요? 천천히 다시 한번 설명해줄게. 잘 봐봐. 2분의 A 더하기 B, 여긴 얘가 루트 AB 이렇게 돼 있었어. 그래서 선생님이 뭘 써줬어요? 단 해놓고 뭐라고 썼어? A는 B일 때 뭐가 성립합니다? 등호가 성립합니다. 이렇게 말 써줬지? 얘의 의미가 뭘까요? 얘의 의미가 뭘까요? 봐봐. A가 B다. 이렇게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서 얘를 해석할 때 있잖아. 얘를 해석할 때 A의 뭐가 최소값이 얼마입니다? 최소값이 B입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그리고 얘의 의미는 뭐야? 최소값이 될 때의 B 값은 뭐야? A랑 B랑 뭐 할 때야? 같을 때겠지. 그러니까 봐봐. A가 이렇게 돼 있는 이것 또는 이거의 기호를 줄여서 지금 이렇게 써놓은 거란 말이야. 얘는 평소에는 누가 더 커요? A가 더 커요. 근데 어떨 때에는 등호가 성립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같을 때는. 그러니까 평소에는 누가 더 큰데요? 얘가 더 커요. 얘가 더 커요. 근데 A랑 B랑 얘랑 같아지면요. 얘랑 같아지면 오케이? 그러면 그때는 뭐가 성립합니다? 등호가 성립합니다. 그때 같아지는 거고요. 등호가 성립할 때 얘가 최소값이 됩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듣고 있니? 이해됐어? 저거는 알겠는데 음. 저기 X랑 EY가 안 같을 수도 있잖아요. 이것을 알겠으면 그 얘기가 이 얘기예요. 잘 한번 생각해. 그냥 동그라미 요런 얘랑 있어. 얘랑 해서 산술기하 평균 만들었잖아. 네. 그럼 얘는 지금 크거나 같대잖아, 그렇지? 크거나 같다. 근데 보통은 얘가 더 크다. 근데 언제는 얘가 같대? 얘랑 같을 때, 얘랑 같을 때는 얘랑 같다라고 말하는 게 산술기하 평균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최소값을 가질 때는 언제야? 등호가 성립할 때잖아. 얘가 더 클 때가 성립하는 게 아니잖아. 최소값은 얘의 최소값이 얘다, 얘의 최소값이 얘다라고 말할 수 있을 때는 얘가 얘일 때일 거 아니야. 등호가 성립할 때란 말이야. 등호가 성립할 때는 언제라고요? 여기 있는 요 녀석이랑 여기 있는 요 녀석이 뭐 할 때?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고. 같을 때만 등호가 성립한다고. 얘랑 얘가 같을 때만 등호가 성립한다고. 그러니까 x랑 2y는 뭐 할 수밖에 없었어? 같을 수밖에 없었어. 언제? 얘가 최소가 될 때 n.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해됐어? 진짜 이해됐어? 진짜 됐어?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 얘가 1이고 얘가 1이라는 소리겠죠? 맞죠? 됐나요? 그럼 x는 1이고 2y는 얼마가 돼? 1이 될 거야. 그럼 x는 1이고 y는 얼마겠어? 됐습니다. 이렇게 잘 줬어요. 다음 7-9번 문제 봅시다. 자, 두양수 x랑 y에 대해서 2x 더하기 5y가 8이래. 그 다음에 여기는 얘의 최대값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문제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얘를 풀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일단 산술기하로 푸는 방법을 설명해 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문제 다음에 바로 개념 설명으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라는 걸 할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으로 푸는 것도 한번 보여줄 거예요. 오케이? 한번 봐봐. 2x 더하기 뭐야? 5y. 여기 얘가 지금 뭐다? 8이다라고 줬어요.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가 더한 결과가 얼마였대? 8이었대 라고 준 거야. 그리고 나는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 두 개 더하는 거에 뭐가 궁금합니다. 최대값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여기는 얘의 최대값이 궁금한 거면 나는 x, y에 관심이 있어야 되잖아. 그게 곱한 거에 관심이 있어야 되잖아. 맞아요? 근데 x, y를 줬어 안 줬어? 안 줬어. 그러니까 연결고리를 어떻게든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이거든.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루트 2x 더하기 루트 5y랑 얘랑 연결고리는 이걸 제곱하고 이걸 제곱하면 저기는 제가 되겠지. 맞아? 그러니까 이거 전체를 내가 잠깐 뭐라고 놔버리고 k라고 놔버리고요. 요 k의 최대값을 구한다라고 일단 생각하자. 오케이? 그리고 나서 여기는 요 식을 뭐 해볼까? 제곱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요 식이 뭐가 되겠어?
2x 더하기 5y 더하기 2 루트 2x 루트 5y가 될 겁니다. 여기는 얘가 k제곱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됐습니다. 한 번에 10xy라고 해주면 안 돼요? 그래도 돼요. 여기는 얘가 얼마예요? 8입니다. 그죠? 얘가 8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얘가 이쪽으로 넘어갈게요. 그럼 얘는 지금 현재 어떻게 된 거냐면 2 루트 10xy 이렇게 쓸 거고요. 여기는 얘가 k제곱 마이너스 8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내가 지금 찾고 싶은 건 뭐야? k의 뭐야? 최대값이야. 얘가 제일 컸으면 좋겠어. 그렇다면은 여기서 얘가 제일 컸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겠네. 이걸 이렇게 놓지 말고 플러스 8 이렇게 넣어야 돼요. 얘가 제일 크면은 얘가 제일 클 수 있습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나는 지금 뭘 구하고 싶은 거냐면 x, y의 최대가 되는 순간을 구하고 싶은 거야. x, y의 최대값만 구할 수 있으면 k의 제곱의 최대값을 구할 수 있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랑 이제 누구의 관심이 생기는 거야? 이거 둘이 곱한 거에 관심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뭘 해줘요? 산술기하 표면을 한번 써줍니다. 2분의 2x 더하기 5y 이렇게 해서 여기에 루트 10xy를 써도 괜찮겠죠? 됐습니다. 여기 얘가 지금 8이라고 했으니 이거 약분해서 4가 될 거고요. 양변 제곱하니까 16 이렇게 돼서 루트 10xy 이렇게 되죠. 그럼 xy가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은 얼마나 소리야? 10분의 16이라는 소리야. 됐나요? 그럼 10분의 16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그때 나오는 그 k 제곱의 값이 최대값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렇게 역용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얘가 10분의 16일 때 최대값이니까 여기는 얘가 16일 때야. 얘가 16이면 루트 16이니까 4가 될 거고 4랑 2랑 하니까 8이 될 거고 8이랑 더하니까 16 될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근데 k의 최대값은 얼마였군요? 4였군요.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죠. 요건 지금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 복잡하게 지금 느껴질 수 있어요. 산술기하 평균을 그냥 다이렉트로 지금 연결해서 만든 건 아닙니다. 알았죠? 그래서 여기다가 선생님이 하나만 더 정리해 줄게. 봐봐. 어차피 할 거니까 미리 여기서 하고자.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두 번째 절대 부등식. 이름이 붙어 있는 두 번째 절대 부등식입니다. 요거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갑시다. 일단은 a제곱에 더하기 b제곱 x제곱에 더하기 y제곱 여기는 얘가 ax 더하기 by의 전체 제곱입니다. 얘보다 크거나 같아요. 라고 하는 이 부등식이 뭐냐면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입니다. 얘의 전제는 a랑 b랑 x랑 y가 양수일 필요도 없어요. 얘네들은 실수이기만 하면 다 됩니다. 오케이? x랑 y랑 a랑 b가 다 실수일 때는 무조건 다 성립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알았죠? 일단 여기는 얘가 왜 이렇게 됐는지 먼저 잠깐 간단하게 증명해보고 그리고 여기는 얘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줄게요. 오케이? 여기는 이 부등식이 무조건 성립하는 부등식이야. 좀 모양이 너무 좀 복잡하게 생겨서 여기는 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볼 건데 일단은 증명 먼저 할게요. 봐봐. 일단 기본적으로 절대 부등식을 증명하고 싶어. 그럼 뭐 하는 거야? 여기는 얘랑 얘 부등호의 역할은 뭐였어? 항상 대소비교였거든. 그지? 대소비교. 대소비교하는 방법은 뭐라고 했었는지 지난 시간 계속 강조했고 두 개를 일단 뭐 합니다? 빼고. 그렇지. 좋아요. 그래서 두 개를 일단 빼볼게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ax 더하기 by의 제곱입니다. 그치? 요거부터 계산하는 거야. 요거 전개하면 뭐가 돼? a제곱 x제곱 a제곱 y제곱 b제곱 x제곱 b제곱 y제곱 마이너스 a제곱 x제곱 더하기 2배의 a b x by니까 a b x y라고 써도 괜찮겠죠? 더하기 b제곱 y제곱 이렇게 돼요. 됐습니다? 식 정리합니다. a제곱 x제곱 a제곱 x제곱 없어지네요. 그 다음에 b제곱 y제곱 b제곱 y제곱 없어지네요. 그럼 다시 얘는 a y의 전체 제곱이라고 써도 괜찮겠지? 요거는 그 다음 요거는 뭐라고 써도 괜찮겠어? bx의 전체 제곱이라고 써도 괜찮겠죠? 그 다음 여기는 얘를 마이너스를 달고 이쪽에다 쓸 건데요. ay bx라고 써도 괜찮겠죠? 어차피 순서 바꾼 거예요. 제곱식을 만들 수 그렇지. 그래서 완전 제곱식이 됩니다. 얘는 ay 마이너스 bx 전체 뭐거든요? 제곱. 오케이? 그러니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죠. 그치? 그러니까 얘가 항상 얘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증명 끝. 저거는
써야 되잖아요. 이거 증명 안 써. 그냥 빼서 이거 보여줄 수만 있으면 되거든. 그러니까 이 절대 부등식 여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등호 성립하는 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봐봐, 산술기하 평균이나 절대 부등식이나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용도로 활용을 하잖아 우리가, 그렇지? 그럼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구하는 그 순간은 당연히 등호가 성립하는 구간이지. 여기 얘가 크다인 구간은 아닐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크거나 같다 쪽에서 같다이면 우리는 집중할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항상 등호 성립하는 그 순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오케이? 그래서 등호 성립한다는 건 여기는 얘가 뭐가 됐다는 뜻이고 빵이 됐다는 뜻이고, 그냥 AY가 뭐가 된다는 뜻이야? BX가 된다는 뜻이야. 순서대로 여기는 얘를 이렇게 넘겨줄게요. 그러면 A분의, 여기는 얘를 이쪽으로 넘겨줄게. A분의 X는 B분의 Y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여기서 얘도 마찬가지로 단 해가지고 A분의 X가 B분의 Y일 때, 요거일 때 뭐가 성립합니다?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입니다. 요때 최소값이 발생합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만큼이 뭐냐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라는 내용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거 증명하는 거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절대 부등식 증명 되게 간단해요. 두 개 뭐 하고 시작해? 그냥 빼고 시작해. 그렇지? 빼서 완전 제곱식 만들어내면 돼요. 괜찮죠? 요거는 안 쓰겠어요. 단 저건 써야 돼. 여기 있어. 잠깐만. 아직 다시 설명 안 끝났어. 처음 하자. 보자. 잘 봐봐.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얘를 좀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는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너희가 뭘 해야 되냐면 이 공식이 머릿속에 완벽하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산술기하 평균에 비해서 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비중이 굉장히 작아요. 대충 생각하면 한 9대 1 정도로 보면 돼. 산술기하 평균 문제가 9개 나오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1개 정도 나옵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얘를 알고 있으면 굉장히 편하게 풀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는 얘의 비중이 적다 보니까 다들 안 외워서 그걸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게 많이 또 발생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머릿속에 얘도 산술기하 평균만큼의 비중으로 같이 기억을 해주세요. 언제든 쓸 수 있게 준비를 해주세요. 근데 그러려면 일단 여기는 이 공식 자체를 외워야 되잖아. 이 형태를 잘 봐봐. 이 형태는 뭐냐면 한쪽에는 뭔가의 제곱이 있고 뭔가의 제곱이 있어. 2차, 2차라는 소리예요. 이쪽에도 마찬가지 뭔가의 제곱이 있고 뭔가의 제곱이 이렇게 있어요. 2차, 2차라는 소리야. 그지?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곱한 게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고요. 얘랑 얘랑 곱한 게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거 전체를 뭐 하는 형태입니다? 제곱한 형태입니다. 형태 자체는 이렇게 돼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걸 뭐 외우기 쉬우라고 선생님이 배울 때는 선생님 그런 뭐지? 그 야매 전문 선생님이 있었어. 야매. 이렇게 막 빨리 외우라고 해준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 선생님이 뭐라고 선생님한테 알려줬냐면 얘는 여기는 얘랑 해서 짬뽕된 거지. 그죠? 그리고 여기는 얘를 짬뽕이라고 생각한 거야. 짬뽕. 이게 짬뽕된 거다. 그 짬뽕이랑 비교될 만한 게 짜장면이잖아. 그지? 짬뽕이 뭐예요? 짜장면, 자장면 요즘은 둘 다 되지. 짜장면. 짬뽕이라는 음식 알죠? 그건 아닌데. 짜장면이 짬뽕보다 맛있다 공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얘를 짜장이라고 생각하고 얘를 면이라고 생각해. 짜장면입니다. 얘는 짬뽕된 섞여 있으면 우리 짬뽕 됐다고 말하잖아. 아,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짜장면이 짬뽕보다 맛있다는 공식이다 이렇게 선생님한테 외우라고 했었어. 근데 또 얼굴 빨개지려고 그러는데 어떻게든 외우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떻게든 외우면 빨개졌어요. 빨개졌어요. 아 이거 할 때마다 너무 창피해요. 어떻게든 외우라고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알았죠? 그리고 정확하게 봐봐. 어떤 형태냐면 어떤 형태에서 얘를 제일 많이 쓰게 되냐면 2차 플러스 2차와 2차 플러스 2차와 1차 플러스 1차 라고 하는 요렇게 돼 있는 얘랑 요렇게 돼 있는 얘네들의 관계에서 요거 두 개의 관계에서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이런 문제가 주어져 있을 때는 보통 뭘 사용하냐면 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사용해요. 일단 대표적인 예를 하나 보여줄게요. 봐봐. 대표적인 예가 이런 예가 있어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9입니다. 이렇게 줬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내가 궁금한 거는 뭐라고 할까? 3x 더하기 4y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그러니까 최대값과
또는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이런 문제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오케이? 단순하게 그냥 이런 문제였다고 생각해봐. 그럼 우리가 봤을 때 그냥 이게 다야. 실수 xy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돼 있었어. 이렇게 구해달래. 그냥 이거 딱 떨렁 던져주고 여기 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달래. 이런 문제. 그럼 현재 상황이 어때? 지금 2차 더하기 2차지. 2차 더하기 2차. 그다음 1차 더하기 1차지. 느낌이 이런 식이 나죠. 2차, 1차, 2차, 1차, 1차. 오케이? 얘네들의 관계를 통해서 최대값, 최소값을 묻는 문제가 나왔어. 묻는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은 그 모양을 이 모양대로 내가 억지로 한번 만들어 보는 거야. 2차, 2차를 그냥 그대로 갖다 써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라고 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하나가 뭔가 더 필요할 것 같아. 여기에는 지금 뭐가 돼 있어? 1차, 1차 이렇게 돼 있죠? 이런 모양 만들어야 되니까 제곱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얘 등호 이렇게 쓸 거야. 그럼 얘랑 완전히 똑같아져야 되니까 여기는 3의 제곱 여기다 쓰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4니까 4의 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렇게 뭘 만들 수 있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내가 하나 완성해 줄 수 있어요. 봐봐. 2차, 2차, 1차, 1차가 주어져 있었다면 여기는 얘 문자는 x랑 y 두 개일 거야. 문자는 x랑 y 두 개일 거야. 대신에 여기에 상수, 상수들이 붙어 있거든? 그 상수, 상수들로 여기는 얘네들을 채워주는 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요렇게 완성이 하나의 식이 딱 완성이 돼. 다시 무슨 관계에서? 2차, 2차, 1차, 1차의 관계에서 2차, 2차, 1차, 1차의 관계에서 요런 식, 부등식이 무조건 하나 성립한다라는 식 하나를 내가 완성시킬 수 있다. 그럼 이 식이 완성됐을 때 식이 완성됐어요. 여기 얘가 얼마야? 25죠. 25는 5의 제곱이죠. 네. 5의 제곱으로 쓸게. 여기 얘는 뭐라고 했어? 55. 3의 제곱 이렇게 써. 9였어. 3의 제곱이었어. 여기는 얘가 내가 궁금한 얘였지. 궁금하네. 궁금하네. 여기는 얘의 제곱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됐습니다. 이 식을 통해서 네모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겠니? 네모는 18의 제곱. 15. 그래서 마이너스 15 사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왜요? 왜냐면 봐봐. x의 제곱이 4보다 작다.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할까? 그럼 x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죠. 네. 그치? 딱 2가 안 돼요. 네모야 네모. 이건 2의 제곱입니다. 그치? 얘의 제곱이 얘의 제곱과 작거나 같아요. 얘 15의 제곱이잖아 지금.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 15에서 15 사이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누가? 네모가. 얘가 뭐였어? 3x 더하기 4y였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 여기는 얘의 최대값은 얼마일 거고 15가 될 거고요. 여기는 얘의 최소값은 얼마일 거야? 마이너스 15가 될 거야. 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구해주는 이런 형태를 만들어내는 그런 되게 파워풀한 부등식이 있는데 되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인 거야. 오케이? 사실 이 문제는 너희 어디서 나오는 문제냐면 원방에서 나오는 문제예요. 원방. 너희 시험범위잖아요, 이거. 그죠? 원방 시험범위 맞죠? 너희 봤지? 너희 시험범위. 너희 봤니? 봤어? 그럼 너희 시험범위. 그러니까 이게 원방이야.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의 관계를 통해서 얘는 K다라고 놓고 여기는 얘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해가지고 푸는 그런 문제인데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이용하면 그냥 한 방에 풀 수 있는 되게 파워풀한 그런 부등식, 절대 부등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얘가 여기서 이과 갈 사람, 이과 쪽 갈 사람 손 들어야지. 저요? 저 갈 수 있을까요? 그럼요, 할 수 있어요. 이과 쪽 가면 이제 2차 곡선이라는 걸 배우거든. 거기서도 되게 파워풀하게 사용할 수 있는 되게 좋은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그렇죠? 알면 좋은데 알면 쓸 수 있는데 이게 식이 복잡하다 보니까 잘 못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지? 수학은 항상 그런 식이에요. 그때도 말했지. 젓가락질 처음에 배우는 거 되게 어려웠을 거야. 누구나 다 어려웠을 거야. 하지만 젓가락질을 한번 해놓으면 내가 밥 먹기가 그때부터 쉬워집니다. 그죠? 뭐든 다 먹을 수 있어요. 맨날 스파게티 먹을 때 포크로 막 돌돌 말아서 귀찮게 먹을 필요 없잖아. 그지? 젓가락으로 퍼먹으면 됩니다. 맞아요. 빨리 먹을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처음에 익히기가 어려운 것뿐이지 익혀놓으면 사용할 수 되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개념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수학을 빨리 할 수 있는, 빨리 뭔가 계산할 수 있는 그런 개념들을 어렵게 배워서 쉽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는 얘도 정확하게 그 개념을 잘 잡아주세요. 그냥 이건 그냥 이 식 자체를 정확하게 이해해주세요. 그 다음에 사용할 수 있게 준비시켜주세요. 항상. 알았죠? 산수기하 평균 요쯤에 어디 떠다닌다면 얘는 요쯤에 어디 떠다니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2차, 2차, 1차, 1차의 관계를 봤다면 산수기하 평균이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고 그거 가지고 요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봅시다. 선생님 왜 이렇게 기뻐해요?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자, 봐봐.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어, 그지? 근데 여기는 뭐 어떻게 돼 있어?
2x 더하기 루트 5y 이렇게 돼 있어. 얘네들 형태를 가만히 보니까 얘를 제곱하면 얘가 되는 게 분명하고 얘를 제곱하면 얘가 되는 게 분명하잖아. 그러니까 나는 얘를 루트 제곱 이렇게 한번 바라볼게요. 오케이? 그니까요. 그지? 그러니까 이거 봐봐. 이제 얘를 그냥 한 덩어리로 생각해. 루트 2x 있어요? 제곱 있어요. 루트 2y 있어요? 3, 5y죠? 5y 제곱 있어요. 오케이? 이렇게 하나 만들고요. 여기는 얘잖아요. 루트 2x 더하기 루트 5y 이렇게 하나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오케이? 그럼 여기 제곱이 필요할 거고 여기 이렇게 될 거야. 하나 더 필요하겠지 이렇게. 맞아? 그럼 여기 가면 보니까 여기 앞에는 뭐가 붙은 거야? 아무것도 안 붙었어. 1이야. 아무것도 안 붙었어. 1이야. 그지? 아무것도 안 붙었어. 똑같잖아 얘랑. 여기 1 제곱 더하기 1 제곱이 붙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얘가 뭐였고? 2였고 여기 얘가 뭐였어? 8이었네. 그지? 그럼 얘가 봐. 루트 2x 이렇게 길어. 플러스 루트 5y. 요거 전체 제곱이 뭐보다? 16과 작가 같다는 소리고. 그럼 여기는 얘는 뭐가 되겠어? 4에서 마이너스 4 사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얘 최대값은 얼마입니다? 4입니다. 이렇게 보여도 돼요. 그리고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게 이 양수라고 전제를 깔았으니까 음수가 될 일은 없단 말이야. 0보다 크다 이 정도만 깔아주면 돼. 4보다 그건 최대값은 4. 그렇지. 최대값은 4. 그러면 아까 풀었던 것보다 훨씬 더 편하게 풀리지? 그러니까 사용하기에 따라서 어떤 걸 사용하느냐. 그러니까 산술기와 평균을 사용해도 되고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사용해도 되는 문제도 덜어 있어요. 지금 문제처럼. 그럴 때 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풀이가 간단해질 수도 있고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알았죠? 네, 그런 것들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저희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나왔으니까 나온 거 하나만 풀어보고 없네? 여기 있다. 여기서 보자. 여기서 보자. 여기 얘 범위를 보여줬어요. 딱 이런 거예요. 자, xy가 실수일 때 여기는 얘 줬고 2차 줬어요, 그지? 1차 줬네, 그지? 다시 2차 2차와 1차 1차 관계에서 범위라는 게 뭐야? 최대값 최소값으로 막혀있는 게 범위잖아, 그지? 그럼 최대값 최소값 구해주세요 이런 문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나는 만들어주세요. 2차 모양 만들어주세요. 일단. 그 다음에 1차 모양 루트 2에다 곱하기 x 더하기 y 요거 전체 제곱 이렇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는 얘는 2. 그렇지. 루트 2의 제곱이니까 루트 2의 제곱 이렇게 써줄게 그냥. 그다음 여기는 얘 1 제곱 그러네. 1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다? 그럼 여기 얘가 얼마가 되면 3이 되면 여기 얘 얼마라고 줬고요? 3이라고 줬어요. 이렇게 된 거죠. 됐죠? 그럼 여기는 얘의 범위는 뭐가 되겠어요? 3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아, 얘. 0이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얘는 뭐 음수라는 말이 없었으니까 얘는 이렇게. 양수가 있으면 저긴 영어로 변해야 돼요? 그렇지. 양수였을 때는 당연히 양수일 거니까 음수가 될 일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그래서 정말 실수해도 된다는 거예요? 네, 실수. 그래서 루트 2x 더하기 y의 범위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푸는 게 뭐예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에요. 다시 마찬가지 여기에서 봐봐. 1차 줬죠? 2차 줬어요. 1차 2차 이렇게 주면은 뭐다?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의 관계를 가지고 풀어라 이런 얘기겠다.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써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는 뭐야? 3x 더하기 4y죠. 이거 전체 제곱 이렇게 써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뭐가 필요하겠어?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필요하겠죠? 여기에 가만 보니까 얼마? 25고요. 여기에도 얼마? 25라고 줬네 문제에서. 아니잖아. 얘 궁금한 거 있잖아. 그죠? 여기는 얘가 뭐라고 했어? 25라고 했어. 25의 제곱이네요. 됐습니다? 여기 얘가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일 거예요. 그럼 25 하나 약분시켰거든요. 얘의 최소값은 25입니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겠죠. 됐습니다. 이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산술기와 평균 문제에서 저거 응용해서 써도 돼요? 그 되는 경우가 덜어 있어요. 다 되는 건 아니지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좀 보여주긴 할 건데 일단 우리 잠깐 쉬었다가 산술기와 평균 응용에 대해서 조금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요. 일단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뭔지 정확하게 알겠죠? 요거 가지고 산술기와 평균 풀면서 되는 것만 한 번씩 적용시켜 볼게요. 자, 봅시다. 다음 볼게요.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필수현재 8번에다 별표를 하나 쳐놓고 얘를 풀어볼게요. 일단 보세요. 잘 봐봐. 자, a 더하기 b분의 1이 단위가 있었어. 그 다음에 b 더하기 a분의 4라고 하는 애가 있었어. 여기는 얘의 최소값이나 현재 궁금한 상황입니다. 그죠?
근데 이걸 하기 전에 일단은 이거 먼저 한번 해보자. 자 봐봐. a 더하기 a분의 1이라는 애가 있었대요. 여기는 얘의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얘의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이거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a 양수, 최소값 구해야 되지. a 양수라고 가정해볼게요. 최소값 얘의 최소값 구해주세요. 못 갈 것 같은데. 못 갈 것 같아? 잘 봐봐. 그냥 흐름이 이런 흐름이야. 여기는 요 녀석 네모라는 녀석이랑 여기는 요 세모라는 녀석 두 개를 뭐 했어? 합했어. 그지? 합의 뭐가 궁금한 거야? 최소값이 궁금한 거야. 그러니까 나는 뭐에 관심이 있어야 되냐면 곱에 먼저 관심이 있어야 돼. 오케이? 지금 코시 슈바르치 하는 게 아니라 산술기 하는 거거든. 오케이? 다시 산술기의 평균이 뭐였어요? 이거 다시 한번 써볼까? 2분의 네모 더하기 세모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돼가지고 루트 뭐가 되겠어? 네모 곱하기 세모 이거잖아. 맞아? 그럼 나는 합에 뭐가 궁금하니까 최소값이 궁금하니까 뭐에 먼저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야? 곱에 먼저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a랑 a분의 1을 곱하면 얼마예요? 1이죠. 근데 곱이 일정한 거야. 곱이 일정한 상황입니다. 무슨 말인지 판단돼요? 오케이? 그래서 얘 최소값을 구하려고 나는 뭘 해봤냐면 여기 산술기의 평균을 그대로 한번 써봤어요.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루트 a 곱하기 a. 그래서 얘가 뭐가 돼버렸어? 1이 돼버렸지. 그럼 나는 a 더하기 a분의 1이라고 하는 애가요. 이거 이쪽으로 넘어간 거니까 2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야. 여기 얘 최소값은 얼마가 됩니다? 2가 됩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얘 최소값은 얼마야? 2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그럼 똑같은 건데 봐봐. a 더하기 a분의 4가 있었대 이렇게. 여기는 얘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나요? 얘 최소값을 구할 수 있나요? 이런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생각해봐. 똑같아요. 봐봐. 여전히 여기는 얘가 뭐고요? 네모, 얘가 네모. 여기는 얘를 세모라고 바라봐. 그래서 난 합의 뭐가 궁금한 상황이니까 최소값이 궁금한 상황이니까 일단 뭐 해볼 거야? 곱해볼 거야. 곱해봤더니 4로 일정합니다. 그죠? 4로 일정하니까 산술기의 평균 쓰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똑같이 식 만들어주는 거야. 2분의 뭐가 되겠어? a 더하기 a분의 4 가지고 산술기의 평균을 쓸 거예요. 루트 a 곱하기 a분의 4가 될 테니까 이게 얼마가 돼? 루트 4니까 2가 됩니다. 그죠? 그럼 여기는 얘가 a 더하기 a분의 4라고 한 데가 뭐보다? 4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얘의 최소값은 얼마입니다? 4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여기서 문제. 봐봐. a 더하기 a분의 1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a 더하기 a분의 4가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봐. 여기는 얘의 뭐가 궁금합니다. 최소값이 궁금합니다. 라고 했어. 문제에서. 오케이? 만약에 이렇게 나왔었다고 생각해봐. 라고 한다면 잘 봐봐. 여기는 얘의 최소값이 얼마니까? 2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이게 성립한단 말이야 지금 현재. 그 다음에 얘의 최소값은 얼마니까? 얘니까 4니까 이게 성립한단 말이야. 우리가 이런 거 배운 적 있죠? A, B 해가지고 이게 0보다 큰 상황. 그 다음에 C, D 이렇게 해가지고 0보다 큰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면 요거 두 개를 합쳐서 얘랑 얘랑 곱한 A, C를 앞에다 써주고요. 얘랑 얘랑 곱한 B, D를 뒤에다 써주고 이거 가능하다고 했었어. 0보다 클 때만. 둘 다 0보다 클 때만. 둘 중에 하나도 0보다 작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양수일 때만. 둘 다 양수일 때만. 이 네 개가 다 양수일 때만 가능한 거야. 근데 산술기의 평균의 기본 전제는 당연히 양수니까 가능하겠죠 라고 생각해서 그러면 여기서 얘랑 얘랑 곱한 a에다가 a 더하기 1 더한 거, 그 다음에 a에다가 a분의 4 더한 거, 요거는 결국 얘랑 얘랑 곱해서 8입니다. 얘의 최소값은 8이군요. 이렇게 문제를 풀었대요. 그랬더니 오답이 나왔대요. 답이 틀렸습니다. 왜? 더 커질 수 있지 않아요? 더 커질 수는 있죠. 얼마든지 더 커질 수는 있어요. 그죠? 근데 얘 최소값이 8입니다. 최소값이 8입니다가 틀렸대. 그 이유를 아는 사람. 저로 2차 나왔는데 이 이유를 지금 알겠다. 그러면 집에 가도 됩니다. 보내드릴게요. 시간은 1분 줄게요.